안녕하십니까. 오늘 김효일주의 독특한 인생이란 주제로 이야기해본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김효일주이신 분들은요,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을까, 또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외에 이제 전반적인 김효일주의 특성을 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효일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김효일주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일지를 보면은 묘목 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자리도 되죠. 근데 사실 배우자 자리도 내 거예요. 나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일간이든 일지든 나의 몸체라고 보시면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묘목 편관이라고 무조건 뭐 내 배우자가 빡센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항상 그렇진 않아요. 배우자 덕이 있는 사람도 은근히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배우자 때문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느 때 그럴까? 이렇게 해수가 있거나 미토가 있거나 이렇게 합의돼서 관성이 아주 강해지는 경우 아니면은 관성이 지지에 또 묘목이 있고 또 인목이 있고 이렇게 깔려 있는 경우 있죠. 관성이 지지에. 천간에도 해당이 되지만 지지에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좀 더 강하게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살면서 남들이 이해 못하는 고난 역경에 노출이 잘 됩니다. 많은 편관일지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강도가 조금 센 편이에요. 김효일주는요. 편관을 원국에 가지고 있거나 대운이 또 편관이다. 원국에도 많은데 대운 흐름이 또 편관으로 간다. 더욱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뭐 누구한테 뭐 사기를 당한다, 소송을 당한다, 갑자기 이별을 한다, 아니면은 보통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조금 물음표가 생기게 하는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은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여럿 있거나 내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거나 어린 나이부터 아니면 내가 가장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어떤 환경에 노출이 잘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조에 따라서 정말 잘 사는 김효일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의 관건은 묘목을 잘 제압을 해줘야 돼요. 식상으로. 적절히 식상이 받쳐주고 또 인성, 비겁이 받쳐주는 구조가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원국에 특히 지지에 관성이 많을 때 어때요? 뭐 인목도 있다, 묘목도 있다, 묘목이 또 있어요. 쌍으로 있고 이랬을 경우에 남자로 인한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결혼을 하는데 이별을 할 수도 있고 관성이 너무 강해도요. 이별수가 강해져요. 아니면 싱글로 오랫동안 지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싱글로 살 수도 있는데 남자는 많이 따를 수 있어요. 아니면은 세 번째 옵션은 뭐냐면 남자들이 많이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거 안 한 거랑 상관없이 남자가 많은 환경에 노출이 잘 돼요. 그리고 그런 환경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환경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여자들이 많은 환경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동성인데도. 그 운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건강 사고를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양상이 드러나는지는 또 어디가 취약한지는 사주를 보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어디를 다친다, 어디가 부러진다, 뭐 암에 걸린다, 그리고 이런 서류적인 그런 사고 있죠. 법적인 그런 서류 그런 것도 잘 다뤄야 됩니다. 특히 김효일주는요. 그런 거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을 운기가 있어요. 해, 미 글자가 있는 경우 작용이 더 강하다고 그랬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해묘미, 목국이 되면 관성의 힘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개묘년 있죠. 개묘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개수가 수생목 하잖아요. 사실
재성이 들어왔다고 뭐 돈을 막 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조금 단순하게 해석을 하는 거고 수생목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러면 관성이 특징적인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편관이 이미 있는데 계묘는 어때요? 편관이 엄청 또 강해지는 거죠. 수생목 되면서. 그럼 나를 결과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엄청난 그 병명을 얻었거나 뭐 암 진단을 받았거나 사고를 크게 당했다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했다던가 큰 어떤 막 수억 원대 수천만 원대 아니면은 서류를 뭐 잘못 작성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던가 그때 이별을 했다던가 이런 메이저한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계묘년에. 그 운의 흐름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갑진년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을사년도 편관이 들어와 있죠. 을사년은 계묘년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불편한 해였을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막 일어서려고 하는 시기예요. 기묘일주는요. 사주마다 좀 차이 나지만 모든 기묘일주가 계묘년이 힘들었다라는 건 아니지만 다수가 그렇게 지냈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운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보냈어야 할 시기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봐야 돼요. 그 전에 이민년에 조짐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민년 말에. 그러면 계묘년을 준비를 잘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운이라는 거는 완전히 피해가긴 또 어렵거든요. 강하게 오는 경우가 더 그렇죠. 이렇게 계묘년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대비를 해서 심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주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개미년, 뭐 갑진년, 아니 그 전부터일 수도 있고 신축년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 사고 이런 게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기묘일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좀 깡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 자주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환경을요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어우 저렇게 힘든 일을 한다고? 이 힘든 일 자체를 할 수도 있고 좀 터프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업무 강도라던가 업무 양이라던가 이런 게 보통 사람보다 감당하는 게 더 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체감하기를 내가 감당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 체력이 고갈되더라도 별로 내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김효줄은. 그래서 어려운 환경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려는 굳건함이 있습니다. 그쵸? 의지가 강합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고 비슷한 얘기인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든 저력이 있어요. 그 가수 정지훈 씨 있죠, 비. 그 예를 좀 가끔 제가 드는데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김효일주인데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고 집안이 되게 어려웠다고 알고 있어요. 자기가 가장 노릇도 막 해야 되고 어려서 힘든 환경에 노출이 잘 되다 보니까 사람이 좀 일찍 성숙했다라는 느낌도 보여지고 근데 그거 극복해서 지금 잘 살잖아요. 근데 이 환경이 힘들고 빡세고 어려운 만큼 그걸 이겨낼 저력이 있고 그걸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이겨내면요. 재성을 다루는 크기가 어마어마해지는 게 또 기묘일주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저 사람은 대단하다라는 소리를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기묘일주예요. 의지가 강합니다. 여자는요. 인물이 어때요? 그러니까 인물이 꼭 훤칠할 수도 있고 정말 매력적이고 예쁠 수도 있는데 예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매력이 뛰어난 여자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편관의 작용 때문에 그래요. 또 묘목 도화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딱 봤을 때 남자가 보면 한번 사귀고 싶다. 한번 만나고 싶다. 연락처로 물어보고 싶다.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편관을 가지고 있는 일지들 또 그 중에서 김효일주 분들은 그런 어떤 남자들의 대시를 여러 번 당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편관을 아까 언급드렸었죠. 잘 제압을 하면요. 재성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지훈 씨도 그런 케이스고 정말 뼈빠지가 가난했지만 지금 엄청 잘 살잖아요. 부동산 부자이고 또 연예인으로서 성공했고 보통 남들이 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김효준은 그 눈매가 매서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 특유의 편관 특유의 어조와 말투가 있고 그 딱 들었을 때 약간 와 위압감을 줄 수도 있어요. 편관이 일치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대화가 조금 어우 빡세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고생을 했고 고생을 이겨냈고 또 어려운 상황에 노출이 잘 됐고 그런 환경에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말투도 그렇게 조금 남들이 들었을 때 좀 편하게 잘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편관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면 빡세다 이 사람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열일 수도 있어요. 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 보면 잘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는 그 김효일주의 예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김효일주 구조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제가 가져왔어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가 조금 많이 달라요. 같은 김효일주지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도 같이 분석을 해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죠. 기묘, 경신, 병진으로 된 구조입니다. 일단은요. 여기 월주에 식상이 있고 이건 필요해요. 식상은 이 묘목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압한다라는 게 균형을 맞춘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경금이 있다던가 신금이 있다던가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병화 정인이 있잖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 병화라는 글자는 기토일관한테 단비 같은 존재예요.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월천간에 있어도 좋아요. 뭐 시간에 있어도 좋고 일단 있으면 좋고요. 진토도 있어도 괜찮습니다. 비겁이 필요한 어떤 구조고 그래서 2, 3주는 잘 살 수 있는 구조예요. 잘 살 수 있는 구조고 능력도 좋고 재성도 크게 다룰 수 있겠고 뭐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이걸로 봤을 때 직장인보다는 아니면 사업적인 직장 그런 걸 한다던가 사업성이 강한 직장 일을 한다던가 재성을 다루는 크기가 크고 야망이 클 거예요. 그래서 잘 하고 있지 않을까? 잘 살고 있지 않을까? 그 76년생이죠. 그럼 용띠고 뭐 대운에 따른 차이는 나지만 기본적으로 능력, 역량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신묘 원진이 되잖아요. 그럼 신묘 원진이 있어서 나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신묘 원진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일단은 금극목에 초점을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금극목에. 신묘 원진이 있으니까 조금 성향이 우울해질 때도 있고 예민해질 때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금극목을 한다는 조건에서는 필요해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신묘 원진에 너무 집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잘 하고 있고 잘 살 수 있는 구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기묘, 을의, 개미입니다. 지지 보면요. 해묘미 합되죠. 그럼 관성이 강해져요. 목의 기운이 강해지고요. 또 을목 편관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해수, 개수, 수생목대죠. 그러면 사실은 이사주는 지지에서 이미 관이 엄청 강한데 을목 편관이 있는데 수행목까지 되면서 관성에 그냥 빠져있는 사주예요. 관성에 확 눌려있는 사주예요. 건강이 심히 우려가 돼요. 심히 우려가 되고 어렸을 때부터 골골 됐을 거고 그리고 삶이 조금 힘들다. 이게 여자 사주든 남자 사주는 상관없는데 여자 사주라고 봤을 때는 남자 문제도 많이 따를 수 있어요. 남자가 어디 가면은 뭐 괜히 막 이렇게 자기 스토킹 하려고 한다거나 연락처 물어본다거나 어디 술집만 가면은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있는데 누가 연락처 물어보고 이런 게 잦을 수도 있고
주목을 많이 받을 수요. 근데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니죠. 주목을 많이 받는 게 피곤해요, 인생이. 그게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자들 인물값 한다고. 그러니까 남자도 그렇고 사람은 인물값 한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사주가 튼튼하고 신앙하고 좋으면은 인물값 해도 좋아요. 그거 밥값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케이스처럼 인물값을 하고 외모값을 할지언정 삶이 피곤해져요. 가난해져요. 오히려 두 번째 사주는요. 남자들 때문에 시달리니까. 내 남자는 좀처럼 없거든요. 관성이 이렇게 많은데 내 남자가 좀처럼 안 나타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잘 살 수 있을까? 그래도 계속 대시를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이 사람이 미혼인지 기혼인지 알 수가 없고 남자들은 우리는 이 에너지 궁합도 그렇고 사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다다 관에 눌려 있다 이런 사람들은요 결혼을 하던 안 하던 그 매력이 좀 지속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내 남편을 어디 두고 가면 혼자 돌아다니면 이 사람이 기혼인지 싱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막 들이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경우 있죠. 두 번째 케이스가 그래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피곤해. 거기다가 체력도 약한데. 이런 사주는 기본적으로 비겁 인성에 와줘야 되고 식상까지 와주면 좋습니다. 대세운에서. 대세운이 비겁 인성 아니면 비겁 식상 이런 식으로 가줘야 조금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타고나기를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을 해도 오래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직장 생활을 해도 시달리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많이. 말단 직원부터 어디 이렇게 올라가도 일이 많고 내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그래서 이런 사주는 비겁 인성 혹은 식상이 같이 와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김효일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김효일주신 분들 참고가 잘 되셨기를 바랍니다. 사주 상담은요. 카톡 라이프 사주로 부탁을 드리고요. 뭐 그냥 이렇게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뭐 타로도 보고 명리학적인 측면도 보고 풍수적인 측면, 조상묘라던가 그런 다양한 얘기가 오고 갑니다. 상담 중에. 그래서 너무 좀 일방향적인 그런 상담은 지향하는 편이고요. 저도 많이 들어드리려고 하고 또 좋은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